인공지능 R 고하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다중 모듈, 방향성 비순환 모듈, 콜백을 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수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R과 케라스의 진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재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 그 천재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델을 구축할 때마다 순차 모델인 케라스 모델 시퀀테일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순차 모델이란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가지며 선형으로 쌓아지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모델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입출력이 아닌 다중 모듈이 필요합니다. 다중 모듈이란 서로 다른 입력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병합하고 여러 종류의 신경층들을 사용해 각 유형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의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첫 번째, 사용자의 연령, 성별 등의 메타데이터. 두 번째, 사용자의 리뷰. 세 번째, 상품의 사진. 만약 다중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데이터에 맞는 신경망을 사용해야 하며 그 예측의 가중평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되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입력 양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 더 정확하게 모델을 공동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은 하나뿐이지만 출력은 여러 개인 모듈 또한 구축해 볼 것입니다. 그럼 코드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전부터 사용한 케라스 모델 시퀀테일 함수는 선형 혹은 하나의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케라스 모델 함수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입력과 출력을 갖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레이어 인풋 함수를 활용하여 입력 텐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중 출력을 위한 출력 텐서는 인풋 텐서를 받아준 다음 출력을 위한 레이어들을 알려주며 모델을 구축시킵니다. 다음으로 케라스 모델 함수에서 첫 번째 인자는 입력 텐서, 두 번째 인자는 출력 텐서를 넣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서머리 함수로 모델을 살펴보면 케라스 모델 함수를 활용하여 다중 출력 모델이 구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도 이전에 우리가 학습을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 컴파일을 해주고 fit 함수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또한 evaluate 함수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중 입력, 다중 출력 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중 입력 모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연어로 된 질문과 그 질문과 관련된 텍스트, 예를 들어 신문 기사와 같은 글들을 입력으로 받아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산출하는 하나의 모델을 구축해 볼 것입니다. 두 입력값에 사용될 단어 수를 지정해주고 출력값 또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참고 텍스트를 위한 레이어 인풋을 지정합니다. 이때 shape 값은 리스트 형태의 널 값으로 지정하여 텍스트 길이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type 값은 정수 형태로 지정해주고 이때 name이라는 인자 값을 통해 이름을 지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텍스트가 신경망에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임베딩 함수를 통과시켜주고 레이어 LSTM을 통과시켜 인코딩을 시켜줍니다. 이제 하나의 입력값을 통과하는 신경망 일부가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넣어줄 또 하나의 입력값을 구축하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레이어 인풋 함수를 활용하고 여기서도 shape 값의 리스트 형태로 널 값을 지정하여 길이에 상관없이 입력값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타입, 이름값 또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문으로 들어온 텍스트를 인코딩 시켜주기 위해 임베딩과 LSTM을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을 위한 모든 신경망은 구축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신경망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레이어 add 함수, 레이어 concatenate 같은 케라스 병합 연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이어 concatenate 함수에 인코딩된 두 개의 신경망을 리스트를 활용하여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병합된 신경망에 질문과 참고 텍스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의 분류기를 추가합니다. 유닛 값은 이전에 지정한 값으로 할당하고 활성화 함수는 softmax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케라스 모델 함수를 통해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입력 값을 리스트로 묶어주고 출력 객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객체화 시켜주면 모델은 완성됩니다. 서머리 함수로 모델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축한 대로 두 개의 인풋 값이 각각의 임베딩과 LSTM을 거쳐 케라스 병합 연산을 통과하며 조밀 연결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또한 간단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간단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단어를 1부터 만이라는 숫자에 할당시켜 총 1000개의 문장, 그리고 문장당 100개의 단어를 가진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위한 데이터도 아래와 같이 구축합니다. 단, 정답을 위한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을 통해 생성시켜줍니다. 그리고 fit 함수를 활용하여 학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fit 함수에 필요한 인자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원인 변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원인 변수에 리스트를 활용하여 2개의 입력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고 결과 변수에 우리가 생성한 answers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name 인자를 사용해 이름을 설정해줬던 이유는 이 과정에서 입력값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 인자값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fop은 10번 정도로 하고 배치 사이즈는 128값을 주면 학습을 위한 준비도 마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 입력을 위한 다중 모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출력을 위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게시글을 바탕으로 저의 나이, 성별, 소득 수준 총 3가지를 예측해보는 다중 모듈을 구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에 사용되는 단어를 총 5만 개 정도로 지정을 하고 레이어 인풋 함수를 활용합니다. 쉐입 값은 입력 값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널 값으로 지정하고 네임 인자 값은 포스트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입력값 객체 포스트 인풋은 인코딩을 위해 레이어 임베딩을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차원은 256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에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입력값 객체를 1차원 합성곱 신경망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1차원 합성곱이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한 합성곱은 사진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2차원 합성곱 신경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성곱 신경망은 어떠한 차원을 사용하냐에 따라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은 시퀀스, 자연어 등을 처리할 때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리고 차원수가 줄어든 만큼 연산의 속도 또한 더 향상된 신경망입니다. 그럼 이렇게 임베딩을 거친 입력값을 1차원 합성망을 통과시킵니다. 마지막은 조밀 연결 분류기를 포함하여 1차적으로 모델을 완성시킵니다. 이제 하나의 입력값을 가진 3가지 출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이 예측 출력 모델은 베이스 모델을 바탕으로 조밀 연결 계층을 추가합니다. 유닛 값은 1로 지정하고 활성화 함수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여기서도 이전처럼 네임 값 인자에 이름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모델을 바탕으로 조밀 연결 계층을 추가하고 여기서는 수입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수입 계층 중 하나의 그룹을 출력하도록 소프트맥스를 할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별.
여기서도 베이스 모델을 바탕으로 출력값은 하나의 값,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할당하여 출력 모델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케라스 모델 함수를 통해 원인 변수는 포스트 인풋 객체로 지정해주고 결과 변수는 리스트로 총 3개의 결과 변수를 묶어 모델을 완성시킵니다. 서머리 함수로 확인을 해보면 입력값이 인베딩을 거쳐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통과하여 각각의 출력값으로 가기 전에 조밀 연결 계층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력 레이어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 함수를 출력에 맞게끔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스칼라 회귀, 성별은 이항 분류처럼 말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다른 손실을 결합하여 이것들을 모두 합하는 것입니다. 케라스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컴파일을 진행해줍니다. 최적화는 RMS 프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때 손실 함수는 우리가 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한 네임 인자값을 활용하여 출력 레이어의 이름에 해당 손실 함수를 넣어주고 이를 리스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출력되는 손실값은 총 손실값으로 합계되며 이는 훈련 중에 최소화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가장 큰 개별 손실을 가진 작업에 맞춰 표현이 우선적으로 최적화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도 혹은 기여도를 부여하여 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컴파일 함수에 loss weight 인자값을 주고 여기에 각 출력별로 가중치를 추가하여 손실 함수 값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위해 fit 함수를 활용하여 원인 변수에는 포스트 데이터를 그리고 결과 변수에는 결과 변수에 맞는 데이터들을 넣어 학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줍니다. 이것이 다중 출력을 위한 다중 모듈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중 모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R, 케라스,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가능성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재성과 함께 여러분들을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R 고하자의 A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